수능이 막 끝난 고3 교실을 찾았습니다. 저 붙었어요, 수시. 점수 내는 대로 가야 돼요.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선택해야 할 시기. 이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실제 학과 선택이라든가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잘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선택하게 될 전공, 그것은 앞으로 갖게 될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일은 곧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전공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과보다는 좋은 대학 위주로 일단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못 정했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과보다는 최대한 대학을 높게 맞춘 다음에 거기서 복수 전공으로 해서 가라고 주위에서 말씀 다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을 정했다는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전공을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고3이 되면서 정했거나 얼마 전 수시 원서 접수 때 정했다는 대답이 43%에 이릅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더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 성적이 고민에 빠진 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진학 상담을 해야 하는 담임 선생님도 이맘때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795명이잖아. 제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아이의 어떤 미래를 들여다봤을 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솔직히 제 자신도 좀 이렇게 의문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체적인 미래 설계를 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사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가면 진로가 보일까요?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4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던 강민석 씨. 그런데 두 번째로 선택한 교사의 길도 중단해버렸습니다. 백울령 씨는 3번에 걸친 대대적 진로 수정 끝에 행정학과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준비에 바쁜 김지현 씨는 원하던 직업을 갖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신지현 씨는 점수에 맞춰 택한 전공. 이건 아니다 싶어 학교 다니기가 고역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적성 그런 검사를 해서 이걸 잘하네? 이게 나왔어요. 운 좋게 진로 선생님이 야 운용아 넌 이걸 잘한다.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 난 이걸 잘하는가 가보구나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졸업을 할 때 좀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넣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부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송을 배우진 않는 거였죠.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가졌고 학과 공부에 점점 소홀하게 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라고 물어보신 선생님은 안 계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중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지도 않을 거고 너 자신한테 떳떳하게 될 거라고.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과학고 졸업하면서 이제 좀 물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너무 순수 물리 쪽은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하니까 또 공대 쪽에서 이제 기계 쪽을 갔죠.
그쪽으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하고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갔으면 좀 더 재밌게 공부했을 것 같긴 한데 엔지니어 공부는 좀 영 맞지가 않아서 뭐 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강민석 씨를 다시 만난 건 신림동 고시촌에서였습니다. 고시촌에 들어온 지 1년 남짓. 공대를 졸업한 동창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얘는 투자 회사 다니는 것 같고 얘는 경제 쪽으로 바꿔서 대학원 유학 준비하는 것 같고 얘도 투자 회사인가? 얘는 지금 홍콩 가 있어요. 무슨 회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 공대에 진학할 때만 해도 이공계 공부와 직업이 자신의 진로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만두고 교대에 들어갔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교육은 분명히 보람되고 굉장히 괜찮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이거를 한창 지금 제가 젊은데 이거 교직을 지금 영원히 계속 이것만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은 좀 더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만두려는 순간에 좀 행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또 한 명의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 호텔 주방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것을 버려야 했다는 31세 셰프 이상민 씨. 부와 명예가 보장된 전문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선망의 직업 대신 그녀는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은 스스로도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덥기도 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이제 일도 많아서 힘들긴 하는데요. 하고 나면 이제 많이 뿌듯하죠. 그리고 즐겁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한테 냈다는 그 기쁨이 있죠. 요리사가 된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길을 찾기까지 이상민 씨는 많은 시간과 노력, 고민과 좌절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 드리겠네, 그렇지? 다 의사 됐지. 무슨 과야? 내과. 이상민 씨, 그녀는 왜 의대에 진학한 것일까요? 방송과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계속 환자들을 봐야 되고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무작정 의대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넌 뭐가 좋으니? 이제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집에 와서 TV를 딱 켰는데 케이블 방송에서 영국의 되게 유명한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나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꼭 뭐 정량대로 계량 스푼으로 이렇게 뭐 한 스푼 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맛있게 그냥 멋있게 그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진짜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나랑 되게 맞는 것 같다. 메스 대신 요리칼을 들게 된 이상민 씨. 딸의 방황을 지켜보는 부모님도 지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 전공을 선택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의대를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모님. 요리사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고 돌아야 했던 이상민 씨의 방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집을 안 했어요. 저도 뭐 특별히 의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시험이 되니까 또 주변에서 자꾸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방황하고 찾고 하다가 제가 이제 관광대학을 가고 저희도 거기 갔는지 몰랐어요. 참 황당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 길을 그래도 찾았구나 라는 안도감도 있으면서 또 과연 이 길을 얘가 또 끝까지 갈까 라는 막 그 불안이 실은 더 컸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보니 갈 길이 바쁩니다. 배우고 싶은 것들,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길을 찾기까지 허비한 시간들이 문득 아깝다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제 적성을 알았고 그런 고등학생으로 돌아갔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입시 전엔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학 상담센터에는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으로 넘쳐납니다. 대학 내 상담센터 고민 1순위로 떠오른 건 바로 진로 문제. 과거 성적과 대인관계 등의 문제들이 주였다면 지금은 전공과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6개월치 상담 스케줄표가 꽉 차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학과에 들어와서 학과의 어떤 최선을 경주하지 못해서 학점이 떨어지고 흥미를 상실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고민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18,000여 명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51%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관심과 흥미가 변했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뭐 부모님한테 제일 죄송하죠. 그래도 친구들 뭐 이제 다 직장 잡고 결혼하고 뭐 애들 이제 학부모 되려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아직 불투명하게 사는 게 좀 죄송한데 좀 아쉬운 거는 고등학교 때 좀 더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해봤던 게 가장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뭐 이 보건 쪽에 전공을 맡든 뭐 어디로 갔든 그것보다는 미리 만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더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경험을 하고 그런 체험을 했을 텐데 학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죠. 군대,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기 전까지는. 그때 시간과 뭐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다 재수강을 해서 메웠으니까요. 그것도 다 돈이니까요. 시간과 돈의 비용은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미술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고 이것저것 진로 변경을 할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부모님에게는 한편으로 상당히 죄송하죠.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편입을 통과한 올해 25살 백울영 씨. 행정학과 논문을 쌓아놓고 읽을 만큼 어렵게 찾은 전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3 시절 뒤늦게 그림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입시에서 낙방했고 울영 씨는 재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결국 지원한 것은 역사교육학과. 그런데 군복무를 하던 중 생각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행정학은 세 번째로 찾은 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세웠던 계획들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5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21살부터 26살까지. 지금 제가 26인데 꿈을 찾은 울영 씨는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렐 정도로 매일매일이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리고 이거를 대학교 가서 이런 식으로 펼쳐봐야지. 사회에 나가서는 이렇게 펼쳐봐야지. 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막 뜨겁게 막 타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쿵쾅쿵쾅 거리고. 네, 그게 아무래도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울영 씨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 달 한두 번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리저리 길을 돌아오느라 들어간 모든 비용을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뭐 항상 또 이제 걱정하시니까 사실 잘 되라고 가서 조금 편하게 쉬다가 돌아올 때는 약간 마음 무겁게. 오늘 울령 씨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또다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려 합니다. 그래도 언제 왔었지? 취업이나 고시 대신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는 울령 씨. 오랜만에 만난 부자의 대화는 울령 씨의 진로 문제에 맞춰졌습니다. 남들은 4년 걸려서 정식으로 가는데 얘는 미술한다고 1000, 군대 간다고 500, 갔다 와서 편입한다고 500. 응? 뭐 어쨌든 기간도 남들 4년일 때 6년. 남들 정상으로 간 뭐 1000만 원 들었다면 얘는 4천. 응? 들었어도 지금 상태라고. 지금 상태도 ING지. 응? 근데 저는 노멀하게 4년 나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는 게 4년 졸업하는 걸로 목표로 삼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가적인 더 비용이나 모든 건 다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또 동생들도 더 가르쳐야 되고 또 은퇴 시기도 다가오고 노후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더 쌓아놓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채는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노력한다면 능력이 되면 뭐 충분히 지원해주고 그 길로 가게 하고 싶은데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 사실 뭐 개인적으로야 그것을 극복해내면 되겠지만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큰 손실이죠. 요즘에 베이비 부모 시대의 그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많이 하고 이제 노년기로 들어갑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젊어서 그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울령 씨의 여동생 예리 씨. 잘했어? 그냥 썼지. 비슷하게 그렇게 썼. 예리 씨도 단번에 길을 찾은 건 아닙니다.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신문방송학과로 편입했는데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 40개 넘죠. 40개? 나오는 것마다 다 써. 저는 좀 천천히 저의 소양을 좀 더 쌓아서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졸업할 나이가 됐고 졸업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얼른 취업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적에 맞춰 건축학과에 갔기 때문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다는 예리 씨. 신문방송학은 참 어렵게 찾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앞에서 자신의 꿈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부담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꿈은 이제 올해부터 언론사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제 올해 공채는 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케팅이랑 홍보 쪽으로 기업도 써보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언론사 쪽이 더 가깝죠. 꿈과 현실 사이 졸업을 앞둔 청춘들의 진로는 취업의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방송의 꿈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고 사실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건 칭찬 하나였어요. 발표를 잘하는구나. 소리를 잘 내서 읽는 것 같다. 이 칭찬 하나로 아나운서라는 꿈이 잡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캠퍼스를 깨우는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김지연 씨입니다.
대학방송국 활동을 하는 동안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 준비가 시작되고 나니 그 오랜 꿈이 흔들립니다. 정말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 기업에도 지원서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불확실한 거예요. 네. 아나운서를 많이 뽑진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니까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많이 안 들어서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사실 대기업 취업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지금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은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길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확고한 꿈이 있어도 취업의 벽 앞에서는 무너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꿈과 진로 문제에 눈 감아버리고 일찌감치 취업 준비에 돌입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응시하는 시험 분야 중 공무원은 30%가 넘습니다. 이런 직업 쏠림 현상,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공무원하고 교수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직업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장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만큼 생산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건 이게 국가 경제에 손실이 될 거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대학생들을 추적조사한 차성현 연구원은 대학생들이 진로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주장합니다. 4년제 대학 전체 30%가 넘는 63만 명 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진로 준비. 4학년 1학기 휴학 비율이 높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진로와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고 자꾸 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꿈은 언제든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취업이 중요하니까, 안정된 직장은 곧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이쯤에서 꿈은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너무 첫 직장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평균이 29세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29세에 맞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처음 막 취업 세수, 3수, 4수를 하더라도 대기업 아니면 안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빨리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29살에는 형편없는 직업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루겠다. 이런 좀 도전 의식이 좀 더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취업 인구 중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20대가 과반수, 30대는 40%가 넘었습니다. 3년 내 이직을 고민하는 수는 20대가 32%, 30대가 23%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 과정에 올랐던 고산 씨. 고산 씨의 이력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그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공계로 진학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일했고 그 무렵 우주인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뒤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꿈의 지도를 그려온 고산 씨. 그에게 복잡한 이력서를 가지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창업 국가가 돼서 이런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반영이 되는 어린 시절의 꿈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 고등학교 갈 때는
그때가 제가 외고에 중국어과를 갔었거든요. 그게 그때 생각만 해도 그때 좀 어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 같았고 무역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저는 진로가 많이 바뀌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라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요. 불과 8년 만에 여러 번 길을 바꿀 때마다 고산 씨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 가슴이 이 일을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월급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 다 개인한테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인 고산보다 창업자 고산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분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강연에 참여했고 다양한 시각을 가졌다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 고민을 그러면서 또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이 아닌가 싶은데 앞에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그걸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막 고민이 많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매 순간 내 처지에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계속 얻는 게 있어서 뭐 지금도 정치 행정 쪽으로 간다면 교육과 이공계 쪽에 좀 더 제가 훨씬 많이 아는 편이니까 그런 쪽에 제 그런 뭐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 피해가 되고 살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을 신명나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내가 걸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현실 사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김지연 씨는 대학방송국 선배를 찾았습니다. 관련 수업들 지금 후배도 들어온 친구 보면 학교에서 학보사하고 지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하고 그리고 케이블 경제 케이블에서 기자 경력도 있어요.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현직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이승현 씨입니다.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해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726번 김지연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지연 씨. 그 마지막 관문에 서 있습니다. 현직 아나운서 선배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860 한 가구가 자연스럽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면접관하고 시선 맞추는 거. 네네. 올 때 숫자를 안 지켰었나요? 숫자 좀 지킨 게 없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치지 말란 얘기 해주고 싶고요.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하라는 얘기. 그러면 결국은 된다는 얘기.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꿈을 찾아가는 지연 씨에게 지금 필요한 건 용기와 격려, 작은 응원이 아니었을까요? 좋은 일 있으면 수업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만나고 얘기 듣게 되니까 다시 제가 원하는 그 방송을 생각으로 하고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방황은 청춘의 특권이라지만 가끔 표지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 경험과 정보가 많아지면서 전공과 다른 진로를 찾아 나선 신지연 씨. 하지만 그것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지연 씨를 도와준 것은 온라인에서 만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진로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이나 뭐 앞으로 진로에 대한 것도 매번 그 과 홈페이지나 들어가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찾기도 했고
다른 분야에 좀 도움이 될 만하실 분들을 좀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전공을 찾아 보건행정학과에 입학했지만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신지연 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꿈을 꾸고 있었고 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계기, 선택의 계기가 왔을 때 내가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꿈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왔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진짜 좀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인지 확신이 안 서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인 거죠. 관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조금만 더 가보세요. 이런 단어들 대신에 이런 성분들 꿈을 찾기 위한 청춘들의 고군분투는 절박합니다.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시선을 좀 극복해 보자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만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꿈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플래시몹.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다소 어이없는 일들도 꿈을 찾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나를 알고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성장의 고통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잘 말도 못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다는 것도 제 숨겨진 면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점점. 꿈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수만 가지 다른 길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과정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성장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내 인생이기에 결코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